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코너. 오늘 민트 교형이네. 네. 봄이 왔어요, 봄? 저렴해서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자, 어제 기자들이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네. 날도 추운 날인데 밤늦도록 홍장원 차장이 마지막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추워서 더 얘기를 못하겠다. 맞아요. 멘트가 기자 여러분들 그거였죠. 안 추우신가요? 아직 젊어서 괜찮으신가? 저 추워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그 현장을 놓치지 않는 기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네. 동시에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엄청나게 바쁜 날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사가 굉장히 분주했겠어요, 경영 씨.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은 그 헌법재판소나 법원, 검찰, 이제 경찰 담당은 사회부에서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재 이제 탄핵 심판정에서 무려 3명의 증인이 나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부에 있는 법조팀 친구들이 챙겼고요. 국회에서는 또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또 수두룩 빽빽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 기자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야 정당팀에서 번갈아 가면서 또 타이핑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 내용을 또 기사 쓰는 사람이 중간에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간 하루였다. 기자들도 너무너무 바빴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제 주간지긴 네. 하지만 요새는 인터넷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초간지가 됐어요. 옛날에는 일간지 뭐 이랬죠. 인터넷 맞아, 신문만 네. 초간지고 우리만 앉아서 하루 종일 마감한다. 연합하고 인터넷이 제일 바쁘다.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전체 언론이 다 인터넷 맞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네. 살아가기 때문에 전 모든 언론이 유튜브 방송 다 하고요. 이거 골목 상권을 너무 침해한다. MBC 이런 회사들, 너무 큰 회사들이 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힘들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앞에 박주민 의원하고 헌법재판소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국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새로운 사실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노상원의 수첩이고 심지어 어제 그 출석한 분 가운데 2군단 부군단장 전직 HID 부대장 출신인데 2016년 대북작전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폭사라는 맞아요. 말을 난 네. 처음 들어봤어요. 영화 같은 장면이 그리고 네.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부대원에게까지 이런 지시를 할 정도의 사람이면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을 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상상까지 뻗어나가게 네. 되고요. 네. 그 실제로 수사에 따르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본인이 맡겠다면서 야구방망이 준비해놔라라고 맞아요, 이야기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 같이 일했던 군 동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임무를 하는 군인들조차도 저런 지시를 2016년에 듣고 뜨악했다라는 증언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들이 명백했어요. 저쪽에서는 맞아요.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 계엄 전날에 4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난 사람이고 맞습니다. 계엄 당일에도 2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과 네. 현직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22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네. 날에 뭔가 결행하는 날에 그렇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예. 노상원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노상원의 수첩에 그런 진위를 두고도 공방이 많은데 네.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네. HID 요원의 폭발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 이것만 그러니까요. 등장한 게 아니고 네. 최근에는 수거지. 수집소라는 말이 수집소, 등장을 했다는 수집.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연평도 백령도뿐만이 아니고 네. 현리 같은 북한에 있는 접경 지역까지 거명이 되면서 도대체 어디를 데려가서 체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낳게 하는 것인데 네.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사에는 잘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노상원의 입을 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로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제 나온 사람이 박민우 준장입니다. 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을 할 때 노상원 사령관이 시나리오나 영화를 많이 응용한 지시를 했다.
2016년 중요한 대북 임무를 6개월 정도 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당시 이 임무가 끝난 다음에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폭사시켜라. 폭사가 뭐냐 했더니 원격 폭파 조끼를 입히라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군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밀적인 그 엄청난 작전을 한 알고 사람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사람의 이것들을 다 묻기 위해서 예.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 실미도가 떠오르는 장면들인데 그러니까, 영화. 예. 군사 독재 정부에서나 가능했던 심지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죠. 네. 왜냐하면 그 네. 사람들이 반발을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2016년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시나리오에 출중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우리가 흘려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진위 공방이 있었던 예. 김어준 뉴스 공장장 얘기도 다시 한번 떠올랐다. 그렇죠. 당시에 사살 시나리오를 네. 두고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니 예. 계엄은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어 했는데 예.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주변인의 증언으로 예. 훌륭한 시나리오 영화에 예. 몰입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 우리가 그날 들었던 내용이 뭔가 이제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진지하게 재검토나 성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예. 또 하나 어제 이제 노상원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나왔던 폭로가 무엇이냐면요. 윤건영 의원이 노상원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번호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끝자리가 뭐뭐뭐죠라고 했더니 지금 해당 대답을 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부인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계엄 전날 줬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이후 상황들을 더욱더 좀 걱정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은 아직도 수사로도 네. 막혀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예. 상황입니다. 오늘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건영 의원이 이 비화폰이 내란의 블랙박스다. 그러니까요. 라는 예.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화폰을 줬다가 다시 수거했다가 다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케이스 노상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네. 것이고 그리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어제 이제 국조 현장에서도 자기가 경호처에서 지급하는 비화폰도 받고 원래 쓰던 비화폰도 있고 비화폰이 2대였던 맞아요. 거고 네. 그럼 도대체 비화폰이 계엄용 비화폰이 별도로 지급됐던 것은 아닌지 이제 그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작전 모의를 했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고 민간인 가운데 한 명이 더 있어요. 김건희 여사.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화폰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경호처의 비화폰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네. 노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표식은 테스트 예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라는 게 예비역의 여의 예자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테스트 지금 방, 테스트 특. 예. 그렇게 붙어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불출 대장을 입수해서 도대체 어떤 민간인들이 국무위원들이나 쓸 수 있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인지를 밝히게 되면 네. 이 정부의 농단 정황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충분한 압수수색이 결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이걸 막고 있잖아요. 제대로 압수수색을 해서 불출 대장을 입수해서 민간인 중에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 빠르게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검찰인데요. 네. 검찰이 결국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2번이나 돌려보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보안 수사 또 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안 수사는 명분에 그렇죠.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예. 검찰 쪽 그리고 경찰 쪽에 좀 물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보통은 구속영장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자기 기억에는 없다.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이런 야,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김학의급이구나. 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검찰 관계자들이 네. 관련되어 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하는 사건들 때문에 네네. 검찰이 유달리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네. 검찰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스리슬쩍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예. 설 전에 그 경찰이 재신청한 것들을 설 이후에서나 스리슬쩍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네. 좀 점점 더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경호처에 불출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비화폰을 김성훈
김성훈 차장이 독단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계엄 전날에 아마 노상원에게 예. 전달됐다는 주장이 윤건영 예. 의원의 주장인데 예. 그러면 김성훈에게 누가 주라고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대통령 경호처는 국방부 장관의 부대도 아닙니다. 네. 전직 경호처장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럼 누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빠르게 규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 국조에서도 이제 그 김성훈 차장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음 그 기일에도 안 나온다라는 건데, 그 도대체 누가 그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면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겠고, 그 경호처장은 당연히 대통령 직속 기구니까 네.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엄의 설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특히 민간인 노상원, 민간인 김건희에게 왜 비화폰을 주고 뭐 임무 받았어요? 네? 아니 노상원은 확실히 임무를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제2 예. 수사단이라는 임무를 받았고 야구방망이부터 시작해서 무슨 수첩도 나오지 케이블 않았습니까? 타이 뭐 예. 계엄 수첩도 작두. 나와 작두 예. 와 별의별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이번 이 내란 사태에서 노상원의 임무가 가장 비인간적이고 그 참혹한 그럼요. 그런 작전을 그리고 하려고 결과적으로는 폭사. 부품과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게 백령도에 가지고 가가지고는 예. 그 대상들을 예. 결국 북한에서 무언가를 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었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정황들이 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그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인격 말살의 범죄를 하려고 했던 그 팀의 수장이 저는 노상원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노상원 씨의 가진 정체성이라는 것은 반인륜적이기도 하지만 비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네. 어제 이제 무속인 심지어 나와서 비단아씨 무속인, 이현진 비단아씨. 씨 나와가지고 어제 증언을 했는데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쉽게 얘기해서 김용현 그 장관이 네. 장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궁금해했다라는 것이고, 배신할 상인지도.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누가 배신할 상이냐. 심지어는 이제 어쩌다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암시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런 예. 상황에 비춰볼 때는 이분은 반인륜적인 정서뿐만 아니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정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중책을 맡겼다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다나 씨 얘기도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비다나 씨, 이선진 씨를 찾아와 가지고 군인들 저 이름을 보고 내 잘 안 보인다.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실제로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누굽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예. 이렇게 네. 모여서 이제 그 김용현하고 도원결의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장군들 가운데 누가 나를 배신할 건지 이런 걸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해서 이선진 씨가 뭐 그 수첩을 또 적어놨는데 그걸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승찬 의원이 꼭 이거 제출하게 되면 여당 주지 말고 저희 방으로 좀 보내달라. 깨알 같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또 내란은 진행 중이다. 네, 예, 그럼요. 이 내란이 끝난 예.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내란이 완전하게 종식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캠페인이 네.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사실 어제 헌재와 관련해서도 전홍식 재판관이 홍장원 1차장한테 하는 질문의 태도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아직 헌재도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다음 조계 대선을 이야기할 만큼의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좀 불안감이 계속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어제 우리가 저 정치비상구에서도 방송 중에 이 속보가 떠가지고 달 그림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제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달 그림자 얘기 어떻게 했는지 그 문구 준비돼 있으면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네. 좀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날 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고 혹은 걱정하고 네. 이 상황이 무서웠는지에 대한 모두의 집단적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억 조작. 예, 그리고 역사 만들기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2024년 12월 3일은 평생 못 잊을 것처럼 그날이 생생하게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의 어떤 기획의 태색은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 그날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엄중했는지 그리고 예. 두려웠는지 기억이 나는데 네. 평온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주는 정말 이 기억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날 모든 것들을 지금 증언을 수집해서 하나의 뭐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는 게 증시가 추락하고 환율이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당시에 병력이 한두 명씩 10명, 20명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어떻게 보면 많은 병력이 투입되는데 그걸 두고 1605명이 실무장했습니다. 그걸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도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모여가지고 예. 계엄 관련된 의결을 봐야 됐고 이후에 해제할 때 또 국회에 해제된 다음에 또 와서 했는데 예. 그런 일들이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머릿속에는 아무 일도 없는 날로 기억된다는 게 정말로 이제 국민과 유리된 생각이다. 네. 동떨어진 생각이다. 혼자만 살고 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네. 월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구영배 월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 뭡니까? 아모레퍼시 아니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그때 뭐였죠? 저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난다. 네. 네, 작년에 위메프 사태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그래서 그 큐텐 대표. 예. 그래서 큐텐 대표의 그 사람의 이제 황당무계한 주장을 이제 우리가 구영배 월드라고 막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분명하게 살고 있는 게 윤석열 월드다. 그 네. 안에서는 계엄도 평화적인 계엄이에요. 유리창 깨고 계엄군이 들어가 놓고 그것도 질서 잡으려고. 그다음에 그때 흥분한 군중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치 흥분한 군중을 제압하는 차원에서 질서를 잡으려고 한 거다라고 끊임없이 오도를 그날 하는 가장 흥분한 사람은 윤석열 그런 것 대통령이었어요. 같아. 전화 목록만 보더라도 아마 알 수 그렇습니다.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 전화했어. 네. 지금 당장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아직 그 의결 정족수가 네. 다 차지 않은 것 같은데 들어가 이거 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계엄 선포 그날 저희 영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해서 오디오에서 뭔가 사람이 숨소리가 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급하게 잡힌 기자회견이어서 오디오 감독의 예. 목소리인가? 라는 예. 생각했는데 지금 예. 생각해보니 흥분한 윤 대통령의 숨소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네. 심지어 어제 그 아무 일 없다고 하기에는 본인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여정 사령관이 사실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분이 그래도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어서 참담하다. 아무 일 없는데 어떻게 군 요원들이 네. 참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상황인식 자체가 네. 본인 직속 부하하고도 이렇게 괴리가 된다는 것은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그 뻔뻔한데 이런 주장을 아마도 앞으로 있을 모든 변론기일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더 기괴한 방식으로 그렇겠죠. 네. 강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몽군 네. 계몽령이라고 했는데 안 먹혀? 요원이라고 했는데 안 먹혀? 그래 그럼 이번엔 달빛 그림자 한번 가자. 달 그림자. 예, 다음 기일에선 또 어떤 기괴한 얘기가 나올지 그거를 모아서 예. 근데 이게 다 역사에 남을 기록들이거든요. 네.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담하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될 게 너무 자명해요. 근데 그 훗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날을 수습하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홍장원 1차장의 경우에는 네. 꼿꼿하게 네. 예, 그 싹 쓸어내라 이 기회에 다 정리해라 그거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 내용도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 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대가 컸어요. 뭐 홍장원 설마 차장. 뭐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국민들의 예측대로 그대로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확인했던 사실을 다시금 말해줬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말을 바꾸는 다른 군장성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의 기본 가치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어떤 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의 홍장원 차장의 모습이 굉장히 좀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김태효 차장한테 본인이 계엄 직후에 보냈던 텔레그램 내용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는 취지의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오히려 직접 대통령을 통해서 통화를 한 사람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망해 소독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게 결국 홍장원을 상대로 윤석열이 직접 이렇게 증인 신문은 못했지만 그 자기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측이죠. 네. 결국은 당시에 이제 밤에 왜 통화했냐 이런 부분들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네, 없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체포 명단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방첩사를 도와 이런 게 아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건 맞는데 네. 간첩을 잘 잡으라고 잡으라고 했다. 했다. 아 이런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예.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뜬금없이 간첩을 좀 잘 잡기 위해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재판관이 있으며 어느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예.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도 이제 기자들한테 나와서 설명하기를 대통령이랑 딱 한 번 통화를 했는데 그 밤에 계엄이 선포됐는데 간첩 잡으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홍장원 차장이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제가 보기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서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미국 출장 간다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원장이 부재 중이니까 잘 챙겨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거기 계시죠? 하니까 조태용 원장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자기는 조태용 원장이 미국에 간 줄 알고 아직 거기 계시죠? 라고 했더니 네. 조태용 원장은 네,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전화를 안 하고 홍장원에게 했는데 조태용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었고 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무위원들 회의 소집해서 하니까 안보실장하고 같이 오더라. 그래서 여기 있었냐. 그랬으면 내가 홍장원한테 전화 안 하고 조태용한테 하는 건데 나 당신 미국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이한테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왕에 지시를 할 거면 기관장인 조태용한테 하지 왜 홍장원에게 하느냐. 근데 그 전부터 홍장원이 좀 동태가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로 이 사람 좀 해임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묻고 아니,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리 하시라. 이런 주장을 아니 합니다. 그런 설명 구조대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는 국정원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군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국방부 국방부 장관이죠. 장관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연락해야 맞는 것이고 네. 그 밑에 있는 국정원 1차장과 네. 3스타인 중장에 불과한 여인원 방첩사령관이 네. 심지어 육사 선배도 홍장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화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계엄이 됐으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홍장원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고 관리하는 관계지. 네. 이런 주장은 네. 경강부회고 사후 약방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런 맥락으로 주장을 할 거야. 이 설파가 여론 지형에 먹힐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점도 말이 안 돼요. 시점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확인하거나 파악 중인 것은 당시에 조태용을 패싱하고 왜 홍장원에게 했냐. 왜냐하면 조태용은 외교관 출신이고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그 제대로 잘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국정원을 전체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홍장원을 통해서 이 미션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니까 텔레비전 잘 주시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홍장원이 명단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 이건 아닌 것 엑스로구나 같다. 라고 네. 해서 다 안 적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명에서 16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근데 비슷한 내용을 누굽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도 명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방첩사에서도 관련된 그 쪽지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할 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할 유인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물증이 이미 쪽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윤 대통령이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의 주장 가운데 키포인트가 있으니 민주당 박선원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여간 홍장원을 해임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해임을 해버렸는데 해임하고 바로 그 이튿날 12월 6일부터 홍장원의 메모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부터 시비가 된 거다. 그러면서 키워드를 민주당과 박선원을 걸어요. 근데 현장에서 홍장원 차장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성 변호사 이름이 있어요. 김계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예. 아, 피의자 신문하듯이 증인한테 완전히 됐고요. 막 나는 아니, 국회 근데 상임인 줄 알았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양측 다 좀 그런 경향이 예, 있던데 예. 변호사 출신들이 더 검사하듯이에요. 검사하듯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신문 안 합니다. 네, 현장에서 검사 빙의야? 왜냐하면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조심하는데 네. 그 오히려 안 해보신 분들이 보면요 언성 높이 중간에 말 끊고 계속 이럽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김계리 변호사의 태도는 대단히 증인에게 좀 불손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도 좋지 그러니까 좋게 너무 보기 어려울 무례하게 겁니다. 그렇게 예. 질문하던데 여하튼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박선원을 키워드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은 이거 민주당의 공작이야. 홍장원이 국정원에서 잘리니까 빡쳐가지고 민주당한테 정보를 흘린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플레이를 한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홍장원이 거기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여당 간사든 야당 간사든 정보위는 수시로 소통하고요. 그날 그 당신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니까 정보위원장이 불렀는데요. 신성범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홍장원의 어떤 그 네.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그 프레임에 말릴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확인되는 핵심은 윤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민주당 탓. 예? 야당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근데 특활비 깎은 거고 특활비 깎으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요구였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빠른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개변을 언제까지 좀 들어야 되는지에 맞습니다. 대한 네. 좀 걱정과 그리고 이제 전국민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명절 연휴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이제 법정에 나오지 않고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는 뉴스가 좀 적어가지고 네. 심리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이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네.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얻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어제도 이제 청기누설 본인이 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네. 지금까지 피의자로서 공수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조사를 하나도 안 받고 묵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도대체 본인 입장이 계엄에 대해서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어제 선관위에 보낸 건 내가 김영현한테 시켜서 한 거다라고 네, 아예 그냥 자백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네. 빼도 먹다 못하는 청기누설입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오늘 보니까 도하 네. 모든 언론에 조선일보 제외.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이재명이 일면 버리고 이진우
이진우 이야기를 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다.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일면에 왜 올렸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 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핀트가 많이 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야. 근데 모든 언론들이 이 얘기를 일면 머리 기사로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건 자백이에요. 네. 그럼요. 제일 중요한 증언이 내가 나왔습니다. 했지롱 거의. 아니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의식의 선관위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본인 주장대로라도 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이유를 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작년에 국정원에서 이제 보안 점검을 하는데 불비했다. 그러면 네. 작년 초에 나갔어야지. 네, 왜 그렇죠. 갑자기 시스템 점검을 12월 달에 네. 연말에 합니까? 1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이 네. 지나서 이해가 안 되는 행태 아닙니까 이게. 네, 한 가지 그 어제 좋았다는 것은 기자들의 이제 취재가 많아서 그 일은 많았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동시다발로 열리니까 바로바로 크로스 체크를 진술을 하더만요. 그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있죠. 헌재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백혜련 의원이 이런 걸 묻던데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 네. 대통령 40년 진과 거의 친구죠. 친구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그 부실한 그 덩어리들이 투표용지 덩어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바로 확인을 해줘요. 근데 여전히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자신의 명분이라고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지금. 예.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행태들이 정말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아니 그리고 듭니다. 본인이 이제 소회를 밝히기를 그 검찰에 재직하면서도 여러 가지 계함을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투표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검찰총장 할 때 왜 안 한 거예요? 시스템 점검이 만약에 범죄 혐의에 이를 정도로 쉽게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네. 군을 보낼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 안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사후적으로 계엄군을 보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어제 이제 국조특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말씀해. 하나 더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나온 좀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가 그 계엄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군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게 증언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또 법조계에 미칠 영향, 물론 군판사이기 때문에 완전 민간 법원의 판사는 좀 다르긴 네.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사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판사 성향 파악을 통해 가지고 정말 1심 무죄가 또 나오기 전인데 이게 그 최혜병 사건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박정훈 그쵸, 대령 재판 박정훈이니까요. 핵심.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판사에 대해서 아니 이 시국에도 이 박정훈 사건을 챙기는 이 멘탈리티라고 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왜 여인영정 사령관이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취하고 본인이 검찰 조사와는 판이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은 본인이 큰 설계니 말한 부분이 이겁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합법인 줄 알고 저는 이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본인이 이행한 부하 직원들을 내린 것들은 다 불법 지시라는 게 여러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장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입을 여는 순간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포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의 형사 재판만 오로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군인들은 말하기 어렵다 곤란하다를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네. 말하는구나.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제한된다라는 말이 군대 군사 그런가 봐요. 예.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보면 사람들이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라고 네. 해서 얼마나 그 희극적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곽종건 사령관도 어제 그 국조특위 출석을 해서 다시 한번 명토 박아서 설명을 했어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그리고 그때 요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다. 그러니까요. 예, 예. 요원은 아직 국회 본청에 진입하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였다. 이 얘기를 또 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래도 곽중근 사령관, 홍장원 1차장 두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의인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의미는 진술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물론 이제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홍장원 차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곽종근 곽종근 사령관의 사령관.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진술로
인물로서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양형에 좀 가만히 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똑같이 지금 홍장원 전 1차장한테 했던 태도들을 여당에서도 어제 했거든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도 결국은 네. 야당과 어떤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뭐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예. 말을 한다라는 예.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그 태도들이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데 예. 계속 그런 식의 야당과 뭔가 협잡했다라는 네.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그분은 예. 군인 출신이에요. 거기도 네. 군인 출신이에요. 최상병 사건에 사실은 거기도 핵심 관계자 예.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임종득 의원하고 그 임종득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굉장히 다그치면서 막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다가 부승찬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최혜병 당신이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 이 싸가지 그러니까 뭐 싸가지 선을 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빚어지기도 하고 막 네. 고성이 터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돌파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당과 윤 측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당과의 결탁설, 야당 사주설을 흘리면서 이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여론을 좀 뒤집어 보고자 네. 본인이 좀 살아보고자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좀 흔들리지 않는 상황 아니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상황도 보면서 제가 이제 작게 깨달은 건 어떤 거냐면 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육탄 방어를 마다하지 않을까 그 해답을 얻은 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임종득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최혜병 사건을 나중에 혹시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하게 되면은 네.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윤상영 의원 같은 경우 적나라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공천 관련된 책임자로서 네. 윤석열과 예를 들면 연락을 통해 가지고 김영선을 공천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탄핵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가장 그 칼끝에 마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다. 결국 혼연일치가 되어서 육탄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저지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네. 공범자백이라는 그렇죠. 건가요? 네. 공범자백이고 범죄자 연대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범죄자들끼리 자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봐 나는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 윤석열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맨 앞열에서 한남동 맨 앞열에 서가지고 육탄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한겨레 신문이 재밌는 단독 보도를 오늘 아침에 했던데 잊고 있었던 김진태 지사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경원 대표의 해임 기사를 공유하면서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라고 이런 명태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기사 보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가 그 피고인 윤석열을 아련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누가 그리고 끝나고 백불했습니까? 네. 누가 수호하려고 했습니까? 본인도 이런 기사 보면은 네.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제 나경원 의원? 의원이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 대표를 출마하려고 했고 그 직전에 본인이 맡았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그 기후환경 대사직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잘려요. 그렇죠. 쫓겨났죠, 사실상. 너 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해임 기사를 이제 공유를 했다는 거고 명태균 씨가 도지사님 화이팅 뭐 이런 것을 같이 서로 이제 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진태 지사가 당시는 이제 야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할까 말까 이제 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하던 때니까 당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거잖아요. 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겠냐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이 김진태 그 도지사 출마를 확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증거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네. 원래 경쟁이 황상무 이제 칼상무. 칼상무 네, 신인사회 수석이 되고 나서는 네. 핵칼테러 발언으로 결국은 맞습니다. 자진사퇴하게 되었던 그 예. 인물인데요. 예. KBS 앵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인사가 되게 유력하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었는데 김진태 지금 지사가 단식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맞아요. 이 상황을 뒤집어 버렸는데 네. 그 안에 결국은 김 여사의 손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음.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추측하게 하는 정황들이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직 출마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때도 여의도에서 참 많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반농담 비슷하게 나경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사이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네. 정말 추측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추측이 정말 카더라가 진짜였구나라고 네. 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아니 네. 연관지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네. 이제 설 연휴 기간에 그 명태균 씨 면회하고 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네. 이제 황금폰에 쫄아서 그래서 아마도 계엄을 한 것 한것 같다는 같다.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네. 결국 그 황금폰에 담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중에 하나가 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대로 김진태 지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심중까지 헤아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통령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 전국에서 내란 전국에서도 키맨은 역시 김건희다.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번번이 좌절하고 있고 어제 제가 이제 비상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용이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상목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네. 또 재의결했을 때 국민의힘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이제 그 확인이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진실의 일단만 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 특검의 이 헬게이트가 열리는 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차분하고 천천히 이 내란 정국은 정권 교체 이후에나 확실하게 진압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얘기도 해요. 아마도 대선 전국에서 테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고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법원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근데 아마 그 양태가 테러로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좀 요구된다라는 예.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네. 작년 1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했죠. 그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정파적인 싸움으로 뭔가 이어지면서 그 사건의 엄중함을 우리가 좀 덜 다루고 갔다는 생각이 이번에 서부법원 폭동을 보면서 좀 더 다시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겪었고요. 이것은 충분히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파적으로 그때 뭐 헬기 논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버렸던 것들이 얼마나 좀 잘못됐는지를 다시금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긴장해야 되는 게 지금 극우 세력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가 집회 양태들을 보게 되면은 본인들도 배신자예요. 만약에 이 대선 국면에서 탄핵이 되고 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들도 이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전광훈 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된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두 군데를 갑니다. 아침에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그 동부구치소 그리고 오후에 2시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피고인을 만나러 직접 가서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안 나오니까 구치소로 직접 가서 조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둘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안 나오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회의 공간 한 곳을 털어가지고 회의장을 마련했다. 근데 아마 한두 시간 정도 이따가 이제 오긴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정작 당사자는 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홍장원 차장이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예. 딴 데 쳐다보고 오늘 막 그 스케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자기가 싫어하면 그 안 영상을 쳐다봐. 각자마다 이제 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게 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카메라를 하다 보면 앵글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윤석열 피청구인 측 대리인하고 윤석열 함께 비추는데 저는 볼 때 네. 윤석열 얼굴 확대해서 봅니다. 보는데 이제 표정을 보려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스케치가 네. 기자들마다 제각각이던데 네. 어떤 분들은 뭐 눈 감고 이렇게 있다. 그냥 했는데 실제로 홍장원 차장이 증언을 할 때 그를 확대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네. 눈을 깜빡깜빡 계속 거려요. 맞아요. 네, 계속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해. 예.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고 불편한 네. 느낌을 굉장히 맞아요. 주거든요. 네. 한 번씩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도 네. 이제 홍장원 1차장과의 주고받는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좀 해가지고 네. 보여주길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손에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마치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는 바로 그 자세로 눈을 꽉 감고 홍장원 잊지 않겠어. 아니 그리고 예. 그게 또 행위 특성을 보게 되는 건데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시계줄을 한 번씩 만져요. 예.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무섭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풀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네. 예. 자, 김은지 기자가 20분에는 죄송합니다. 여의도를 떠나서 광화문으로 출발을 해야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 갈 수 네. 있어요. 뉴스토마토. 2만 명 방금 돌파했거든요. 이제야. 저는 요새 간담이 서려가지고 요새 너무 동접도 안 좋고 저희가 그래서 아니 편의점 그러면 취재 비상구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편의점 비상구 다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구가 제일 위기에 보니까 내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내란이 터지니까 이게 큰 회사로 다 몰려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세 개의 매체가 단결해가지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찾아가야 돼. 골목 상권을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취재 편의점 요새 살짝 침체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현장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내드리고 더 노력하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어서 가세요.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하는 아닙니다, 건가요? 아닙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9시에 뵙기로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